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왕팬으로만 알고 있었죠. 실제로는 김정철이 원래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반대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김정철은 김정은이 형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일반 사람은 거의 모르고요. 단 김정일 최측근 또는 김정은 최측근 사람들은 김정철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김정은과 김정철을 아는 최측근들, 특히는 김정철을 알고 있는 후지모토 겐지라는 이전에 김정일의 열의사라는 책을 쓴, 지금 현재는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미지를 써가지고 사실은 김정철은 여자 같다, 이런 것이 만약 실제로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 언론과 방송뿐만 아니라 안보기관들에서도 2002년경에 김정철을 옹이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첩보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하면 2003년에 정말 이거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소식통인데요.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김정철이하고 김정일은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은 유사시 때 김정철한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실은 후계자 옹립하기 위한 초기 시작을 하려고 김정철한테 소들을 뗐는데, 김정철이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분명히 뻔하게 망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고, 난 편안하게 음악이나 하며 살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담배를 피우던 재터리를 김정철 옆으로 던지고 그 정도로 큰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편, 2편, 3편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철은 특별히 음악에도 집착하지 않았을까, 또 하는 흉내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도 가미됩니다. 아마도 그때는 김정철이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상황이었고, 근데 김정은은 그때 당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김정은을 급기야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지 않고 데려오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그 핵심 소식통이 전해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김정일은 김정남이도 그렇고 김정철이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시기라는 거는 우리 한국식 말하면 18부터 20살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사랑이 알고 자유가 뭔지 알고 인권이 이런 걸 알게 되는 중요한 가치관이 정립되던 시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도 결국은 빠져서 자기가 1인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김정일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급기야 김정은을 그때 당시 입국시킨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게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김정일은 나름대로 때가 되면 북한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세계적 수준에서 국제적 스탠다드에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그나마 유럽이니까. 본인도 사실은 원래는 김일성이가 권력을 넘겨줄 때 김일성이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독일에 가서 유학할 뻔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맞았어. 그만큼 북한에서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들 자식들을 대부분 유럽에서 공부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철까지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철도 김정일의 후계자로 될 수 있는 보통 또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또 그것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건 뭐죠? 유학한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 김정철은 심지어 실질적으로 장성택 숙청할 때 리령아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그 행정부 부부장 축청할 때 그 측근들을 없을 때도 호위사령부 핵심 측근 경호부대가 움직였을 때 김정철은 직접 권총을 차고 그 부대에 합세해서 뒤에서 지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죠? 그만큼 김정철이 그렇게 유약하고 여자 같다는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주도세밀하고 조직력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김정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봉화조가 저 전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봉화조가 사실은 중국에 말하면 태자당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에서의 태자당의 그 실질적으로 로따는 중국말로 말하면 제1인자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봉화조 자체가 북한의 핵심 고위층들의 자녀들로 움직이는 어떠한 일종의 비조직 같은 거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로따가 누구였냐면 김정은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만큼 김정철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봉화조는 실질적인 북한의 이제 외화벌이 관련돼 가지고 이권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법적인 행위, 마약, 뭐 여러 가지 슈퍼노트, 쉽게 말하면 화폐 위조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인데도 많이 개입된 거라고. 최근에 특히 그 해킹 통해서 돈을 뭐 코인 통해서 많이 뽑아갔다는 실질적인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0억 달러 이상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도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도 몇 가지 입수한 데 의하면 지난 시기 북한의 그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시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때 그 돈에 여러 가지 건설 물자나 이런 것들 수입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했고 건설 프로그램,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형성도 얘네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해외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설계도면까지 따온 거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관련된 건 때가 되면 앞으로 공개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봉화조는 중국의 태자당 정도의 어떤 비합법적인 조직인 걸로 봐야 될 거고 문제는 수장이 김정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의 내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철의 실질 역할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르게 시각적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초기에 원래 김정은의 권력 이양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김정철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 봉화조가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였던 걸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들이 쓰기 위한 외화돈도 해외에서 아까처럼 정말 김정철 하나만 봐도 사람이 생활하려는 거는 결코 음악 하나만 가지고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그 경제 이익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개입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김정철이가 북한 내부에서 봉화조를 이용해서 또는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서 김정은이가 모든 권력을 지금 1인자로 돼 있지만 그 밑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는 핵심 인물이라는 거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12명 또는 7, 8명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 일반 사람들은 비조직적으로 몇 명, 두세 명만 모여서 딴 일만 해도 그냥 정치홈으로 갈 상황인데 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2008년부터 내가 취집한 2011년까지 김정철 관련된 자료만 해도 수십만 달러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정철의 역할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도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거 봤어요. 네. 실제 그래요. 군사교육까지 받았지. 오죽했으면 김정일이가 주려고 그랬겠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거죠. 김정철이 권력을 사실은 아마 받았다면 김정남이가 죽기 전에 북한을 개혁개방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김정철도 내가 보기에는 개혁개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실은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다 개혁개방해서 목구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정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한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때는 자기네들도 개혁개방 아니라 자기네가 우위에 선 북한식의 통일 한반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걔네들이 전략입니다. 김정은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핵을 위로 군사적 우위에 가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올바로 인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해외 50년대, 60년대 파견한 공작관들의 자식들이 비공개로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해외 공작관들이 뭐냐면 지금은 다 세탁이 돼가지고 지금 그 나라 사람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공작관들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김정은이 참가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철이 등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거기에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철이가 결코 김정은의 군울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김여정에 대해서 이인자 말이 많았고 장성택 이인자가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장성택 이인자로 말하다가 1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수정됐죠. 또는 최근에 김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또 김주애가 이인자라고 또는 후계자 교육받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성성수기 완성되지 20살 이전에 후계자 교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오히려 김정철을 주목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1편, 2편, 3편, 4편을 통해서 다 아신 것처럼 김정철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시해야 될 거고 김정철의 능력은 곧 지금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에릭 클랩턴 쪽으로 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떠한 면피 작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그 4편까지의 김정철 관련되는 소식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번에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북한 하면 김정은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핵미사일 떠오르죠? 핵미사일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어떠한 전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원본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